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파이어족을 꿈꾸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일을 평생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ETF 투자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ETF가 세 가지가 있죠. QQQ, 그리고 스파이, 슈드. 가장 대표적인 ETF인데 가장 말도 많아요. 뭐냐면은 이 성장주와 배당주를 갖고 서로 간의 이 논쟁이 굉장히 치열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장주가 옳다, 배당주가 옳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일단 성장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거죠. 결국에 미국 주식은 오른다. 근데 역사적으로 사실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가장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결국에는 하루라도 빨리 은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QQQ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QQQ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너무 높아요. 이게 수익률이 오를 때는 100%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또 떨어질 때는 몇 달도 안 돼서 30% 40% 떨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들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게 문제다. 그래서 배당주가 대안투자로 많이 떠오르죠. 성장주는 수익성이 아무리 높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 편하게 이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도 꾸준히 받고 나오는 배당금을 또 재투자해서 재투자 수익률도 올리고 그럼으로써 장기적으로 이 투자 시장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배당주가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수익성이 높은 건 QQQ가 맞는데 이걸 버티지 못하니까 좀 더 쉬운 투자인 이 슈드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요즘 이제 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ETF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게 QQQ라고 해가지고 마냥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슈드니까 얘는 무조건 장기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성장주 투자가 어려울 때 언제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주가가 폭락할 때입니다. 2021년도 사례인데 불과 주가가 1년 만에 17,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까지 거의 한 40% 정도 이제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입니다. 그럼 이때 QQQ에 투자한 사람이 있고 또 스파이에 투자한 사람, 슈드에 투자한 사람이 있을 텐데 투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백데이터를 돌려보면은 투자 금액은 $10,000에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거 이제 거치 투자 기준입니다. QQQ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년 만에 마이너스 32%까지 이제 하락을 한 모습이고 스파이는 그나마 좀 선방을 했죠. 마이너스 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슈드는 확실히 방어력이 짱이긴 해요. 오히려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거뒀죠. 이런 시장을 한번 맞이하면 이제 QQQ에 투자한 사람은 멘탈이 나가는 거죠. 슈드 투자자들 보면서 이제 후회를 합니다. 나도 슈드 할 걸. 그리고 슈드 투자하신 분들은 이럴 때 또 어깨가 으쓱하죠. 역시 나의 투자 판단은 옳았다. 그런데 이렇게 꼭지점에 거치 자금 딱 박아놓고 홀딩하는 투자자들은 흔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적립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매달 똑같은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백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원금은 $13,000고 1년 동안 이렇게 쭉 적립을 했을 때 QQQ 같은 경우에는 $11,800. 생각보다 손실이 심하지 않죠. 마이너스 한 5% 내외고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플러스 수익이 있고요. 슈드 같은 경우에도 약 10% 정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확실히 이제 슈드가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의외인 거는 나스닥도 꽤나 선방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변동성을 줄이는 데에는 이 종목 선택도 중요하지만 투자 방식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무조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은 변동성을 많이 낮출 수 있다. 적립식 투자를 하면은 아무리 좀 변동성이 큰 유형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백데이터 결과로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장주 투자가 어찌됐든 이런 하락장에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럼 배당주 투자가 버티기가 어려울 때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있어요. 언제냐? 이렇게 주가가 폭등할 때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나스닥 지수는 11,000에서 2만 포인트까지 약 100% 성장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 QQQ, 스파이, 슈드의 투자 성과를 보면은 QQQ는 60% 성과를 거뒀고 스파이는 40%
17%, 슈드는 25% 성과를 거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슈드 투자자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QQQ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투자 성과 차이가 이게 $10,000로 예시를 해서 그렇지 이게 억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1억을 투자를 했으면은 투자 성과 차이만 약 3,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10억을 투자했으면 3억 5천 차이가 나는 거죠. 세금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QQQ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투자 결과는 분배금이 재투자되는 것을 반영을 한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QQQ는 공포 때문에 장투가 어려운 게 맞고, 슈드는 쉬운 투자냐? 그렇지 않다. 이 부러움 때문에 장투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갔을 때 어땠습니까? 다들 주식 많이 안 했어요. 특히 젊은 분들 다 비트코인 했죠. 다 글로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국내 주식 안 오르고 뭐 미국 주식도 부진할 때 비트코인 막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 어떤 현상 보이냐면은 국내 주식 안 하잖아요. 국장 투자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죠. 삼성전자 뭐 장투해야지 하고 몇 년 전부터 모으신 분들 다 포기하고 애플, 마소, 엔비디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투는 공포에도 버티기가 어려운 거 맞는데 이 부러움에도 버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다 같이 안 좋잖아요. 나도 망했고 쟤도 망했으면 이게 같이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버티거든요. 근데 가장 최악인 게 나만 안 오를 때 이게 사람을 또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슈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슈드는 변동성이 낮으니까 QQQ보다 장투하기가 쉽다라는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슈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QQQ보다 장투가 쉽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년 백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QQQ와 스파이, 슈드의 10년 동안의 누적 성과는 어떠한가? 이 분배금은 재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투자 원금은 $12만 그럼 QQQ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확하게 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62만 됐죠. 거치식 투자 기준이에요. 스파이는 이제 약 3.5배 정도 상승을 했고 슈드는 약 3배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결과도 보면은 QQQ가 단연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성과만 딱 놓고 보면은 지금까지는 QQQ를 이길 수 있는 투자는 없었다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한산 수익률도 보면은 3년은 뭐 그렇게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5년 데이터가 이제 살짝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10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QQQ 17%, 슈드 11%. 근데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와 슈드 간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적립식으로 S&P를 모으는 거, 그러니까 스파이를 모으는 거는 그렇게 좋은 투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S&P를 모으느니 차라리 슈드를 모으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과거 데이터를 베이스로 미래 투자 전략을 짠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QQQ로 돈을 계속 투자해서 크게 불리고 나중에 이 불린 돈을 가지고 슈드에 집어넣는 이 투자 방식이 제법 합리적인 투자 방식처럼 보이죠. 저도 사실 이러한 투자 전략을 좀 선호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요 기간 동안에 적립식 투자를 한다라는 가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뭐 목돈 집어넣어 놓고 그냥 쭉 가는 투자 방식이 아니고 대부분 뭐 파이어족을 꿈꾸는 2030 분들은 뭐 목돈이 있는 게 아니고 목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적립식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적립식 투자는 아까도 보셨듯이 이렇게 높은 QQQ의 변동성도 상당히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적립식으로 QQQ 같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돈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슈드에 집어넣는 방식. 이 방식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과거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 전략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정답은 QQQ 모으고 나중에 슈드 사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종목 선택과 배분은 이거 다음이에요.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파이어족을 꿈꾸신다라면은 플랜을 먼저 세우셔라. 계획을 잡으셔라. 내가 얼마가 필요할지, 언제까지 모아야 될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나는 파이어족을 꿈꾸니까는 ISA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에 죽어라 슈드를 모으고 뭐 QQQ를 모으겠다. 그럼 뭐 언제 파이어족을 하려고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는 중간에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일단 얼마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만 원이 필요할지 300만 원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자본소득을 통해서 그냥 남은 인생 그냥 놀면서 사는 그런 파이어족을 꿈꾸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이 월급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이었다라면은 남은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뭐 돈은 뭐 조금 덜 벌거나 많이 못 벌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성찰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의 노동소득은 발생이 되잖아요.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먼저 한 가지를 일단 골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그 필요한 예산을 100% 자본소득으로 충당을 할 것인가, 노동소득으로 보조를 할 것인가. 내가 알바로 월 200만 원 버는 게 지금 세상에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배당 소득으로 200만 원을 벌려면은 종잣돈이 6억 원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배당 소득 4% 기준이고 심지어는 세전 수익률 기준이에요. 세후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은 종잣돈의 사이즈는 더 커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지금 통장에 1억 들고 있는 사람이 사실 흔하지 않아요. 근데 5억, 6억이라는 돈을 만들겠다라고 이거를 꾸준히 투자를 한다라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쉬운 여정이 아닌데 그걸 이뤄내도 사실 생각하는 것만큼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배당 수익률을 그러면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은 예적금 수익률이 3에서 4%면 내가 그것보다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당 수익률 10%짜리 배당주를 산다? 그러면은 그 실제로 내가 투입한 그 투자 원금은 깎일 각오를 하고 사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로 예적금보다 높은 성과를 주는 그런 자본이득은 없어요. 그거를 이제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슈드도 배당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예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원금을 갉아먹으면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원금은 지키면서 순수하게 배당금만으로 생활을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6억이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1년에 약 2,400만 원 내외인데, 만약에 원금을 조금씩 건드리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면은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생활비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원금을 건드릴지 말지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딱 두 부류시거든요. 일단은 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원금을 지킬 필요가 없죠. 왜냐면 내가 그냥 다 쓰고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뭔가라도 이제 남겨주기를 희망을 하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이 원금에서 막 이렇게 조금씩 뺏어 쓰는 거를 또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가 현재 어떠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지도 또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파이어족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최소한 5억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사실 지금 기준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 은퇴를 20년, 30년 뒤에 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겠죠. 화폐가치 또 떨어질 테니까. 어쨌든 이 5억이라는 돈을 투자 기간과 그리고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매달 쏟아부어야 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좀 보면은, 내가 은퇴까지 10년 남았다. 근데 3% 수익률로 저 5억을 모을 것이다. 그럼 매달 363만 원씩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좀 투자를 해서 성과를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은 약 100만 원 줄어서 261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래도 부담이죠. 그만큼 1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여유로운 시간은 아니에요. 20년으로 보게 되면 안전하게 돈을 모으면 매달 필요한 돈이 150만 원.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거의 절반이 줄죠. 72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은 그 부담은 훨씬 더 줄어요. 예적금으로만 해도 87만 원씩 불입을 하시면 되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3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5억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10% 가지고 또 이제 말이 많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과거 S&P 500이라든지 QQQ 보여드렸던 슈드 이런 것들도 10년 평균 수익률은 다 10%가 넘어요. 그래서 이 성과 가 결코 이렇게 되게 꿈의 수익률은 아니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QQQ, 스파이 그리고 이제 슈드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여기에 맞게 투자 기간과 이제 목표하는 수익률에 따라서 배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표 수익률이 3%다. 그럼 뭐 투자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CMA에 넣어놓으면 되겠죠.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목표 수익률이 6%고 이제 10%다. 근데 기간이 10년 남았다라고 한다라면은 6%의 연평균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QQQ와 스파이의 혼합이 필요할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QQQ 하나에 이제 올인을 해야겠죠. 투자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 그러면 평균 6% 성과는 스파이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 10%의 성과는 QQQ를 같이 혼합을 해서 안정성도 높이면서 동시에 목표 수익률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30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이 6%다. 슈드만 투자해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목표 수익률이 10%다. 이거는 뭐 슈드를 하든 스파이를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QQQ가 좋으네, 뭐 슈드가 좋으네, 이거는 뭐 논쟁을 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한번 따져보고 투자 기간을 따져보고 그러면은 내가 달성을 해야만 하는 목표 수익률이 산출이 될 거고, 거기에 내 투자 성향을 얹어서 종목을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투자 철학은 이런 거거든요. 적립식으로 돈을 모을 때는 가장 공격적인 자산을 활용을 해서 뭐 QQQ에 80% 배치하고 스파이에 배치를 해서 꾸준히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이 도달이 되면은 얘를 상대적인 안전자산들로 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대상은 리츠가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슈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 역시도 내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3대 3대 4로 갈지 뭐 4대 4대 2로 갈지, 이거는 또 개인의 투자 성향과 이제 목표한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거고,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모으는 이 돈은 계속적으로 좀 공격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일정 기간 돈이 쌓이면은 목돈이 되잖아요. 근데 목돈이 되면은 적립식 투자를 계속 하시더라도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목돈이 너무 커져 있는 반면에 투입하는 돈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매수 단가가 낮아지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목돈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슈드, 채권, 그리고 리츠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요때 팔고 또 돈을 모아서 요때 팔아서 옮기고를 꿈꾸지만 이건 그냥 꿈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걸 할 수가 없다라면 차라리 얘를 더 길게 늘려서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이거는 뭐 어쨌든 개개인마다 목표 수익률이 달라질 테니까 리밸런싱을 언제 할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저는 정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을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5대5로 해놨으면 투자자산의 성과가 좋아져서 이게 뭐 밸런스가 4대6으로 무너졌다. 그러면은 다시 이걸 5대5로 맞추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안 좋아져서 이 밸런스가 이 6대4로 또 무너졌다. 그러면은 안전자산 팔고 투자자산 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얼마 전 영상을 통해서도 이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의 중요성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영상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투자를 하시는 QQQ 그리고 스파이, 슈드, 어떤 비율로 투자를 하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과거 좀 백데이터도 좀 살펴보고 투자 기간과 수익률에 따라서 어떻게 이 밸런스를 맞추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은퇴에 필요한 순수 금융자산은 일단 부동산은 당연히 갖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10억이라고 봅니다. 10억. 부동산으로 뭔가 내 집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50대가 훌쩍 넘어서 주택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여기서 뭔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은퇴를 해서 내가 순수하게 뭐 여행 다니고 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려면은 필요한 돈이 최소 10억이지 않을까. 그래야 뭐 배당 수익률 보수적으로 잡아서 3.5% 잡으면은 1년에 나오는 돈이 3,500만 원. 생각보다 크지도 않네요. 그렇죠? 그 돈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고 또 적당히 뭐 소일거리 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10억을 갖고 있어도 그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막 되게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보내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파이어족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